10화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스펙타클한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와 악마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레모리는 자신의 선망인 유스티티아를 보호하기 위해 한다온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학급 악마인 그레모리가 지옥의 2인자인 바엘을 불러낸 것인데요. 그는 유스티티아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죽여달라고 바엘에 청하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바로 유스티티아님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엘에 보고한 순간 유스티티아의 안위는 바엘에 달려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파이몬의 유스티티아 또한 죽이는 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레모리가 학급 악마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의 폭이 너무 짧았던 것이죠. 그레모리는 바엘이 직접 그를 처단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입니다. 스토리를 보면 파이몬과 유스티티아는 400년 동안 이어진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유스티티아가 파이몬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보이죠. 이후 파이몬은 현재까지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을 유스티티아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말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유스티티아 업무를 방해한 한다온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10화에서 보면 역시 유스티티아는 3인자답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엘 또한 유스티티아를 죽여도 되냐는 파이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었죠. 죽여도 되지만 너가 그를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이죠. 역시 바엘의 말대로 파이몬은 유스티티아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파이몬과 유스티티아 싸우는 장면은 정말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박신혜 배우 액션 연기도 일품이었죠. 그런데 10화 엔딩 장면에서 한다온이 강빛나를 대신해 죽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빛나는 쓰러진 한다온을 일으키며 살아있음에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 거라며 눈물에 포옹을 하죠.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파이몬이 살아나 강빛나를 향해 달려온 것인데요.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다온이 사랑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창을 대신 맞게 됩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한다온이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고편 장면에서도 한다온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아직 사회 나남은 이 시점에서 한다온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한다온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강빛나를 배신하고 이 모든 사실을 바엘에게 보고한 그레모리가 아닌가 싶죠. 누군가는 바엘에게 보고한 사람이 그레모리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레모리가 정말 원한 건 유스티티아가 죽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한다온이 사라짐으로써 유스티티아가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빛나와 원수지간인 파이몬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그는 신뢰할 수 없었던 파이몬의 뒤를 밟은 것이 아닌가 싶죠. 그리고 이곳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위험에 처한 강빛나를 보게 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파이몬을 죽였을 것으로 보이죠. 11화 예고에서 그레모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강빛나가 자신의 힘을 모두 잃었다고 말이죠.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마도 한다온에게 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즉, 너 때문에 강빛나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너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말로도 들리죠.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강빛나가 장제걸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진짜 사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빛나는 정선호가 제2임과 동시에 사탄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보인 정선호의 모습은 사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게다가 김소영을 죽인 인물 또한 정확히 정선호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김소영에게 위해를 가한 장면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실제 그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만일 정선호가 진짜 그를 죽인 범인이라면 당연히 강빛나에게 보여졌어야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현장에 정선호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정선호가 왜 강빛나가 가지고 있는 흉기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분명 정재걸 집안 일원 중 한 명이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예고편 장면에서 정선호가 엄마와 둘이 찍은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의 엄마는 사망한 상태이죠. 어쩌면 정선호가 현재 약에 찌들어 있는 것도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선호는 범인으로 정재걸이나 정태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화에서 보면 정선호와 정태규는 이복 동생으로 보이는데요. 재결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쩌면 그 범인이 정태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아니면 한다온이 강빛나가 악마인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엄마도 우연히 그걸 목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우려해 죽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화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빛나가 죽기 직전 마지막 통화를 한 것도 정태규로 보였는데요. 그를 죽인 범인 또한 정태규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는 정재걸과 다르게 강빛나를 엄청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재걸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모로 강빛나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을 보면 강빛나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짜 사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근거는 바로 이것이죠. 악마는 악마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9화에서 정태규가 강빛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는데요. 너 진짜 강빛나 맞냐고 물어봤었죠. 예전에 자신이 알던 강빛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죽은 강빛나 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정태규가 진짜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일 텐데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생각하고 보인다라고 말하죠. 어쩌면 악마인 자신이 정태규 몸에 들어가 있으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태규의 평소 행동과 말투로 보면 강빛나와 비슷하게 아주 차갑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 것으로 보아 정태규가 사탄일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 한다온이 강빛나를 구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안에 도면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한다온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강빛나는 현재 정직 1개월을 받은 상황인데요. 한다온은 자신으로 인해 모든 힘을 잃고 정재걸 집에 들어간 강빛나가 몹시 걱정됩니다. 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강빛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죠. 어쩌면 그레모리 또한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강빛나를 구하기 위해 한다온과 공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인 한다온의 몸으로 혼자 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강빛나는 정선호와의 몸싸움으로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인간과 악마의 공조로 그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지 몹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